컷을 안 하길래 한번 이렇게 애들 던져봤다고 했잖아. 간혹 그런 형님들이 있어. 그래. 오랫동안 이제 연기를 해오셨던 분이고 노하우가 쌓여있고 베테랑이시잖아. 근데 평소에 이렇게 보면서 연기를 하고 있어. 컷을 안 해. 그런 형들도 있어. 나다나 우리가 요 동아리 시작한 지 어느덧 7, 8개월 정도 지났다. 오래됐네. 너 처음에 기억나? 맨 처음에? 처음에 우리 막 문 열었을 때 동아리? 기억나지. 시완이 왔었잖아. 그때 그 오징어 나왔었잖아. 오늘 되게 오랜만에 오는데 친구들을 데리고 왔대. 친구들을? 근데 얘가 저번에는 오징어로 왔는데 이번에 사마귀로 온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오징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오늘 사마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에 또 어떤 걸로 올지도 약간 궁금하기도 하고. 비슷한 결일 것 같은데 다음도? 아이고야 왔구나. 시완아, 주영아, 우진아, 아이고야 반갑다 친구들. 안녕. 앉아. 이거 중간. 우리 또 반말을 하는 거잖아. 하는 거지. 우리 반말 했었지. 그럼. 반말 하는 거잖아. 우리 안녕. 앉아 얘들아. 안녕. 반갑다. 안녕. 오랜만이다. 우진이잖아. 우진이 어떻게 돼? 우리는 우진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근데 예외가 없었어 여태까지. 맞아. 경우가. 괜찮아. 괜찮아? 반갑다 나다. 그래 우진아 반갑다. 그래. 성에 갔더라. 그치. 어느 도시야? 이제 선택해야 돼. 아직은 이제 선택을 해야 돼. 이제 또 아직 파악이 안 됐어. 성수동이니까 성수조시 해. 성수. 우진이 유머가 나이가 좀 있구나. 죄송합니다. 네. 반갑고 다들 어떻게 지냈는지. 시완이는 요새 엄청 뛰던데? 나는 원래 취미가 러닝이었으니까 한강에서 우리 크루가 있어서 같이 만나서 같이 뛰고 또 요즘에는 그 러닝 붐이 더 일어서 나랑 같이 뛰자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너를 중심으로 또 새롭게 이렇게. 내가 뛴다는 걸 소식을 들었으니까 그래서 나도 뛰는데 같이 한번 뛰자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이 생겼어 주변에. 그래. 아니 우진이가 최근에 그 2번째 시그널 촬영 끝났어? 끝났어. 무슨 역할인지 혹시 공개가 됐나? 베일에 감춰진 역할이야. 존재 자체가 스포인 그런 역할이어서 아직 안 나와 있나? 배역명에 이런 게 공개돼 있는 게. 뭐 짤은 나와 있는데 그래? 최대한 감추려고 좀 노력. 그래? 이것도 엄청 기대된다 2번째 시그널. 그러니까. 예전에 나 우진이랑 위스키 광고를 한번 찍었었는데 맞아. 나랑 우진이랑 그 UFC 동현이 형이랑 진짜? 셋 찍었는데 그때 위스키랑 아무도 안 어울리는 사람들. 광고비가 있는데 윈저 여러분 끝났어. 민저. 워낙 컨셉이 독특했기 때문에 우리끼리 맞아. 진짜로 사는 얘기 주고받듯이 광고를 찍었었거든. 그때 돌고래 유괴단이라는 거기 아니었어. 거기 아니야? 표현은 예능이 오늘 처음이 아니잖아. 근데 예능 촬영장이랑 드라마 촬영장이 좀 달라서 좀 신기했다고. 마이크를 보통은 우리는 드라마 촬영을 하면 이걸 이제 뭐 필요할 때만 마이크를 달거나 아니면 온오프를 해주시거나 레디가 그 컷이 있는데 그냥 계속 녹화 내내 완전, 돌리시더라고. 그래서 화장실 갈 때도 그냥 아니, 화장실은 떼는 경우가 있는데 깜빡할 때도 있잖아. 그냥 꺼달라고 요청을 드리기도 하고. 근데 그게 말처럼 이것 때문에 그래서 사건도 꽤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있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엄청 이게 신경 쓰이더라고. 그치, 맞아. 그래서 막 말도 이렇게 막 살살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또 적응이 되니까 또 이렇게 빼는 게 귀찮은 거야. 거지. 그래서 그냥 달고 화장실 갈게요. 막. 아니, 시완이 염색한 게 이거 솔로 앨범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면 작품 때문에 그런 거야? 작품은 아니고 이제 멋있지. 곧 잘 어울려. 잘 어울려. 감사합니다. 왕자 같아요. 솔로 앨범을 한번 또 준비를 해보려고. 진짜로? 당분간 작품 촬영은 한동안 없고 그 대신에 음악 활동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걸 보여드리고 싶더라고. 이번 연도에 한번 노래를 한번 내봐야 되겠다. 그래서 개인 솔로 앨범을 준비하고 있어. 약간 지금 아이돌 토크 얘기하다 이런 얘기 나서 좀 그런데 요새 가장 큰 행복이 찌란 윙봉에다 맥주 먹는 거야? 제란 임금 먹어봤어? 찌라니 뭐? 찌란이 어떤 거야? 이거 나는 알아. 난이 매력 알아. 나단이 몰라. 너 설명해줘. 찌란이 우리 양꼬치 먹을 때 그 맞아요. 네. 나 좋아하거든. 근데 윙봉은 연기에도 천재가 있듯이 먹는 분야에도 천재가 있잖아요. 스카이 나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배운 사람들이 있어. 그거 그냥 먹어도 맛있는 걸. 치킨 그냥 먹어도 맛있는 걸. 이걸 섞어본 거야. 누군가 시도를 해본 거야. 그지? 위험하다. 지금 배달되나요? 치킨이야. 치킨이야. 지금 시켜놓으면 아마
먹을 수 있고. 맛있는 거에 맛있는 거를 합친 좋아하는 거예요. 거니까. 근데 시너지가 1 더하기 1이 아니라 그 이상이 나오지. 이상이지. 그러니까 그거는 시너지를 잘 낸 거지, 그지? 아니 얘 이렇게 흥분해서 얘기하는 거 진짜 오랜만에. 그래. 진짜 맛있는 거야. 눈도 촉촉해 지금. 근데 거기에다가 뭐 밥 친구 같은 거 있으니까 뭐 보는? 아, 유튜브. 아, 이거 좋아. 넷플릭스 넷플릭스. 둘 다 함께 가는 파트너야. 사마귀는 이제 집중해서 보는 거고. 이제 그러니까 좀 이렇게 볼까. 아유, 이제 뭐 집중도 안 하고 그냥 마음껏 볼래. 이 찌란 윤공이 집중할래. 그럼 유튜브 보는 거지 뭐. 유튜브 뭐 보니 너? 쇼다리라고 있어. 여행 유튜브 중에 쇼다리라는. 약간 좀 대리만족 같은 것도 하고 여행 유튜브니까. 우진이는 유튜브 뭐 봐? 나는 강아지 먹방 유튜브. 강아지 먹방 유튜브? 리트리버 걔들 왜 찹찹찹 소리 내면서 먹는 아무래도 구강이 또 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뭐 말티즈나 푸들이나 그 좀 소형견들이 아삭아삭 소리 내면서 먹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좀 힐링을 하고는 해. 선호하는 견종이 있어? 중에서도? 뭐 소형 아, 근데 견종? 있을 것 같아. 어. 저는 개인적으로 사모예드랑 리트리버. 난 리트리버 하고 너도 말티즈. 반말해야 된다 근데. 나는 괜찮아 친구잖아. 나머지가 나이 모두 차이- 없어 보일 수 있어. 나이 차이 얼마 안 나거든. 얘 00년생이야. 얘. 이렇게 나는 년생이야? 나는 리트리버랑 사모예드가 내 취향이라고 전달 좀. 두 개 방송이 하고 있으니까 잠깐. 얘 00년생. 방송이야 공공. 이 형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번개 장거리 여행을 갔다고. 번개로. 그냥 갑자기 그냥 가야겠다 그냥 간 거야? 왜냐하면 내가 그 해외를 여행으로 가본 적이 없더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냥 갑자기 한 일주일 전쯤 그냥 뉴욕 있나 비행기 가자 그래서 그냥 일단 왕복 비행기를 예매를 하고 그냥 그렇게 날랐어. 아 날랐어? 응, 날랐어. 누구랑? 친구들랑? 그때 이제 뉴욕에 있는 친구들을 연락을 해서 다 이제 나오고 그리고 혼자 돌아다니기도 하고 진짜 좋다. 뉴욕 처음 가봤거든. 근데 한 번 더 할 것 같아 이렇게 번개로 가는 거. 아 그래 좋았어? 도착했을 때 느낌이 궁금해. 와 완전 그 JFK 혼자 내려서 거기 있는 택시를 아무거나 타고 그냥 그렇게 하는데 진짜 완전 나 막 되게 어른 된 것 같고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아 뉴욕 근데 여행지로 정하기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큰 결심해야 되는데. 나 만약에 뭐 번개면 무조건 국내로 가니까. 갑자기 지금 간다 그럼 어디 가고 싶어? 아 근데 아무래도 일본 아닐까 싶기는 한데. 되게 근데 가깝고. 제일 좀 가깝고 좀 큰 부담 없고 그러니까. 우진이는? 나 세렝게티. 오 좋다. 근데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좋다고 얘기하던데. 근데 우진이가 그럴 수가 없는 게 지금 벌써 2작품 홍보를 돌고 있어서. 그래서 여행 못 가니까 강아지 먹방. 아니 근데 우진이가 뭐 그 팬 서비스 잘하기로 유명하다던데 제작 발표할 때. 우리 우진 인사이드라고 오래된 팬분들이 모여있는 카페가 있거든. 내가 SNS는 안 하다 보니까 그 공간이 굉장히 이제 소중한 자리로 제작 발표회나 시사회나 뭐 무대 인사나 이렇게 뵙게 되면은 좀 사진도 찍고 막 뭐 손도 흔들어주고 해주시니까 거기에 부응을 하려고 막 하트 막 만들어서 주고 주머니 꺼내는 하트. 오늘은 사실은 이제 솔로 앨범 준비하고 있는 시완이가 또 그치, 원조잖아. 사실. 직업이었으니까. 그런 서비스는 직업이니까. 원조잖아. 배워보고 싶어. 요즘 거 뭐 있어? 잘하는 거지. 시완이도 근데 최신화가 돼 있나? 원주수를 잘못 찾았지. 넌 주로 뭐 했어? 뭐 하트나 뭐 이런 것들? 못했어. 나는 못했구나. 이거 했어. 난 막 이렇게 고장이 나. 갑자기 이렇게 뭘 시키는데 뭘 하래. 그래서 갑자기 막 이렇게 했다가 규현이가 영화를 되게 자주 보는구나. 사실 요즘 내가 쉬고 있거든. 그래서 계속 보게 되는 거야. 막 하루에 몇 편 볼 때도 있고 진짜? 매일 볼 때도 있고 뭐 이틀에 한 번 뭐 최소한 근래 본 것 중에 좀 추천해줄 만한 거 있어? 내가 요즘 좀 호러 호러 쪽이구나. 호러 쪽이. 스릴러 고어 약간 고어까지 가? 네, 그런 걸 봐가지고 막 추천드리기가 좀 애매하게. 근데 우리 뭐 장르 구분 없이 다. 그러니까, 다양해. 최근에는 그 미드소마랑 유전을 한 번씩 더 보고 많이 갔어 그쪽으로. 응. 넷플릭스 것도 많이 봐? 넷플릭스 영화 많이 아니어도. 보지. 영화 요즘 모태솔로지만 시리즈? 진짜 웃겨. 그거랑 기한장 재밌게 봤어. 기한장. 모쏠 그 연애하고 싶어 거기에서 가장 좀 인상 깊었던 장면 있어? 나랑 나단이가 엄청 좋아하거든. 그거 있잖아. 그거 사랑했고 와. 사랑했다 강지도? 사랑했다. 사랑했다 강지도? 그거랑 이제 재훈이 숨는 장면. 난 그게 최고야. 울면서 웃으면서 봤어. 그치. 아니 시완이 요새 뭐 중경삼림에 빠졌어? 이거 근데 좀 옛날 영화잖아. 내가 요즘에 옛날 영화를 다시 좀 찾아보고 있어. 고전으로 유명한 작품들 있잖아. 중경삼림부터 해서 트루먼쇼부터 해서 로마의 휴일,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 뭐 포레스트 검프 그런 느낌. 크레이머 진짜 오랜만이다. 그 더스틴 호프먼 그 젊었을 때 그 느낌이 또 어렸을 때 몰랐던 그 감성들이 다시 보면 느껴지는 다르게 느껴지는 뭔가들이 있더라고. 우진이 요새 캐리어에 빠졌어? 캐대형 빠졌어. 너무 혁신적이고 보고 나서 감성과 이 두뇌에 있는 많은 생각들과 고민들이 빵 터지는 느낌 있잖아. 작업을 정말 많이 받았거든. 노래는 아침 알람으로도 많이 쓰고 있고. 무슨 노래를? 골든. 골든. 그거는 일어나기 되게 좋은 노래긴 하지. 그렇지. 확 깨 그냥. 아니, 시완이가 얼마 전에 그 청룡 시리즈 어워즈가 또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 그거 전에 있었던 이야기 살짝 설명 좀 해줄 수 있어? 어떻게 그 무대를 하게 됐는지. 이거 궁금하긴 했어. 난 솔직히 모르는 상태에서 봤거든. 그래서 진짜. 왜 저러지? 뭐가 뭐 있었나 싶어서 마지막에 이제 좀 알게 됐는데. 그리고 병원이 형 표정 봤어? 대사가 딱 보이는 거야. 아 진짜 용감하구나. 그런 표정이야. 계기점이 뭐야? 어떻게 그걸 하게 됐어? 청룡 시리즈 어워즈가 좀 색다른 시도를 많이 그치. 하는 맞아. 어워즈였던 것 같아. 직전 연도. 였지.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소년시대에 관한 무대를 꾸려주신 거야. 실제로 박남정 선생님 나오셨어. 선배님을 직접 맞아. 섭외를 해서 그 시상식에서 예상치 못했던 무대를 선물 받은 느낌이니까 상을 받았을 때 내가 기분의 그 흥에 취해서 다음에 또 무대 이런 거 만약에 불러주신다면 제가 기꺼이 할 의향이 있다. 내가 말실수를 해버린 거야. 일단 내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되니까 하겠다. 근데 10분 동안을 무려 10분을 알아서 쓰래. 10분이었어 그게? 그러니까 난 더 써도 된다는 거야. 더 쓰고 싶어 하는 줄 알고. 아니 더 쓰라는 거야. 혼자서 이래저래 막 고민을 많이 한 끝에 그런 무대가 나오게 된 거야. 아니, 처음엔 웃기다가 멋있었어. 너무 열심히 하니까. 진짜로. 춤도 패러디하고. 그 마지막에 이렇게 서로 이병헌 선배님하고 이렇게 뭐 전화 뭐 이렇게 통화했어? 다행히 원만한 합의. 됐다. 다행이지. 아니 규현이가 그 영상 통화를 그렇게 길게 해 친구랑?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야. 나는 문자나 전화를 확인을 잘 안 해. 그러니까 난 방해 금지 모드야. 그러니까 전화 뭔지 알지? 그래서 카톡 380개 이렇게 막 있고. 솔직히 둘 약간 다른 경우니까요. 맞아, 똑같은 경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알림 이렇게 그 배너 딱 내려가지고 보잖아. 그럼 난 본 거다. 그 일을 확인을 안 했어도. 맞아. 근데 만약에 진짜 와 이거는 진짜 as soon as possible이면 열어서 해. 근데 이제 그게 아니면 이제 뭐 나 할 거 하고 이제 치우고 하다 까먹어. 핸드폰 잘 안 보는구나. 확인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할 말이 많은 거지. 한번 연결이 돼. 쌓여있던 이야기들이. 맞아. 그렇기도 하고 그게 친구를 이렇게 만나는 게 또 좀 살짝 귀찮아서 영상 통화로 그냥 얘기를 하자. 약식으로. 해서, 그래서 좀 오래 걸리지. 또 비슷한 사람이 있다는 게 또 이해이 되네.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내렸는데 뭐 선배님 이런 바로 읽어 막 우진 선배 바로 읽어 이렇게. 근데 이제 뭐 친구들이 크크크 뭐 이번에 찍은 거 이쁘다 하면은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그러면 규영이랑은 너랑은 좀 달라. 나랑이 선배 것도 많이 심으니까. 우진이가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인데 옛날에 무슨 뭐 말이 느려가지고 얘기를 들을 정도였어? 지금 많이 빨라진 거야. 그래. 엄청 빨라진 거야 지금. 어느 정도였는데? 빨라졌댔는데. 설명을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야. 요 정도였구나. 너무 고맙지. 특히 서울에 와서는 이제 승질 급한 형들도 있잖아. 그럼. 그럼 얘기를 다 못하고 거의 시작하자마자 끊어져 이제. 뒤로 빠져 있다가 이제 정말 얘기할 얘기가 있으면 손 들고 얘기하지. 발언권을 받지 못하면 그냥 얘기를 안 하고 홍보차 예능을 많이 또 참여를 해야 되니까 말 느리면 절대로 안 되더라고. 요 정도 속도면은 사실 요새도 예능이 좀 바뀌고 있긴 한데 옛날에 뭐 세바퀴나 동침 이런 데서는 그냥 앉아있다 와야 돼. 못해. 여기 김용림 선배님 말씀하시지 뭐 말씀하시지. 새 친구들하고 필모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 우진이가 내부자들 조상무였나? 성이 조상무였나? 조상무. 나 어디서 뭐 인터뷰한 건가 코멘터리인가 뭘 본 것 같은데 그게 퇴근을 앞둔 직장인처럼 뭐 연기를 했다고 그랬나? 그거 뭐 설명 좀 해줄 수 있어? 처음에는 그냥 영화 우리 흔히들 많이 봤던 그런 빌런의 모습들 눈 부리부리하고 승질도 내고 막 살수 막 이런 느낌의 격한 감정을 가지고 막 힘주고 딱 들어갔는데 감독님이 너무 재미없다고 이건 봤던 거고 하니까 귀찮은 듯이 좀 그냥 했으면 좋겠다고 그게 감이 잘 안 오는 거야. 뭐든지 영화적이어야 된다는 강박이 있었던 거지 스스로. 근데 감독님께서 회심의 카드로 디렉팅을 해주신 게 너 직장생활 해봤다며. 야근하면 어때요?
피곤해서 빨리 집에 가고 싶죠. 그런 느낌인 거야. 집에 가면 뭐 할 건데? 걔 밥 먹는 거 얘기했으면 보고. 뭐 맥주 한 잔 먹고 자고 싶겠죠. 그거야. 그거대로 해봐. 그러니까 이 얘기가 오갈 때쯤에는 거의 열 몇 테이크를 갔는데 나도 조금씩 이제 에너지가 빠지고 그러는데 병원이 형님은 자기가 카메라에 걸리지 않고 저를 바라보는 연기만 하셔도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안상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테이크에서 떨면서 저 앞에서 연기를 하고 계십니다. 진짜로. 그래서 너무 미안하고 고맙고 막 이게 막 복합적이었는데 나도 이제 지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툭 쳐져가지고 에이 몰라 그냥 툭 가서 한 거지. 그거가 많은 분들께서 보신 그게 더 좋았네. 너무 무서웠어. 실제로 지쳤으니까. 그러니까 흥분한 게 없었어. 그냥 마지막에 그 잡어 할 때 빼고는 다 그냥 정말 난 너무 재밌게 봤으니까 그 돌로 치는데 정말 그냥 임상이 또 이렇게 근데 맞아 이렇게 안 했어, 이렇게. 그게 했어 진짜. 그러고 들어가서 강아지 ASMR 보면 진짜 더 무서운 거야. 더 무서운 거야. 특이하잖아. 유영이가 그 스위트홈의 캐스팅이 어떻게 된 거야? 되게 독특한 방식이었다는데. 맞아, 그게 팔씨름으로 캐스팅이 됐는데 이응복 감독님의 작품을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오디션을 봤는데 그렇게 하고 싶은 걸 너가 증명해봐라. 지금 조 감독님이랑 팔씨름 해서 이기면 이거 시켜줄게 라고 하셔가지고 진짜 한 거지. 근데 이제 그 순간에 이렇게 딱 잡고 내가 조 감독님 보고 져주세요 라고 하는 그 눈빛을 보고 아 지수 같다 라고 해서 대본 가져가라 라고 하셨었어. 근데 스위트홈 그 첫 등장할 때 베이스를 완전 멋있게 쳤잖아. 그치. 근데 그게 대역이 아니었다고. 어쩌다 마주친 그대라는 노래가 정해져 있었어서 그것만 연습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것만 몇 개월 연습을 했지. 아, 실제로 연주를? 지금도 칠 줄 알아? 아니 이 계속 연습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베이스 같은 거는. 너무 오래됐어. 한 4년 된 거. 그러네. 시완이가 이제 옷게임 끝나고 나서 별명이 생겼는데 예쁜 쓰레기라고. 뷰티풀 트래쉬. 뷰티풀 트래시라고 별명이. 근데 우리 처음 왔을 때 내가 얘기했잖아. 얘 뭐 있을 것 같다고 내가. 맞아. 마음 안 놓는다고 했어. 마지막에 분명히 뭐 있을 거라고 했는데. 예쁜 쓰레기는 마음에 드는 별명이니? 뭐 받아들여야지. 나는 궁금한 게 옛날에는 사실 악역하면은 시장에서 그 바로미터를 알 수 있는 게 내가 연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등짝 때리면서 진짜로 이제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런 게 있었는데 시완이도 악역 많이 봐서 그런 게 있나? 요즘에는 인스타그램이 더 바로미터에 가깝지 않을까. 잔인할 정도로. 인스타그램에 그러니까 이제 욕이 달리는 언어가 몇 개 국어냐 이런 걸로 책정을 할 수가 있지. 참고로 오징어 게임은 그지 마지막에 아마 좀 국가를 많이 수집했어. 그 파파골로 막 돌렸지. 뭐 굳이 봐 그렇게 나쁜 말이겠지. 나쁜 말이겠지. 팔로우 많이 늘었어. 아 그래? 욕하려고. 그래도 고마운 분들이다. 일단 팔로우를 해서 이제 나는 너를 욕하겠다. 자격을 얻었으니 한번 해보겠다. 그치. 그래서 뭐 칭찬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아니 그 국가일보대 날 우진이 그거 찍을 때 배우끼리 서로 애드립 대결 같은 거 했었어? 분위기가 허락되고 흐름상 맞으면 감독님께서 열어주셨지. 마음껏 해보시라고. 영화 자체가 좀 정적이고 무겁고 어둡다 보니까 티키타카 주고받는 배우들의 액티브한 연기들이 우리 영화를 더 장르화시킬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으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마음껏 하려고 했었지만 컷하지 않으면 한마디씩 더 했었고요. 그건데 딱 했는데 갑자기 국가부도의 날 하니까 존댓말 나오네. 미안해. 진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힘든 시기였었고. 그러니까 거기 뭐 박진주 배우님한테 거기 서 있지나 말고 커피 좀 타올래 애드립이었어. 그거 박진주 배우가 그 앞에서 차관님 그러면서 막 이렇게 반항하는 장면이 있어. 그 장면까지 보여줬던 차관 역할의 성격이 빌런이고 판을 다 읽고 있었던 인물이니까 여성 비하 발언을 한 거지. 그 상황에서는 이게 맞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거기 서 있지나 말고 커피 좀 타올래 그랬더니 우리 박진주가 진짜 안에서 욕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서 있지나 말고 커피 좀 타올래? 자 그만합시다. 그 컷 돌고 있는 사이에. 돌고 있는 사이에. 근데 서로 이렇게 잘 맞아떨어진 거네. 컷을 안 하길 한번 이렇게 애들 던져봤다고 했잖아. 컷 안 하면 기분이 어때? 이거 막 불안하고 그렇기도 할 것 같은데. 근데 일단 그 캐릭터로 살아 있어야지. 아 그래. 타기 전까지는. 이건 처음 얘기하는데 간혹 그런 형님들이 있어. 그래. 오랫동안 이제 연기를 해오셨던 분이고 노하우가 쌓여 있고 베테랑이시잖아. 근데 병재 이렇게 보면서 연기를 하고 있어. 컷을 안 해.
그런 형들도 있어. 대놓고 자체 컷. 진지하게 뭐 하다가 아니 이게 뭐 어떻게 아니야 도대체 어떻게 할 거야 해놓고 놓으면 컷. 수술하시는 분들도 그런 형들도 간혹 있어. 계시고. 그런 형들도 있어. 아니 규영이가 이제 연기 모르게 좀 잘한다고 느낀 게 그 셀러브리티에서 서아리가 약간 죽다 살아나서 라방을 하잖아. 근데 거기서 이제 언니 여전히 예뻐라는 댓글이 뜨는데 그러니까 그게 찐으로 단전에서 나오는 웃음이었다고. 네, 그게 아마 좀 여러 가지 섞인 것 같은데 그 라이브 방송을 하는 것만 몰아서 찍은 거야. 한 3일 동안. 그러니까 3일 내내 독백이야. 네. 그래서 이제 혼자 맨날 이제 거의 독백을 3일 찍으니까 이제 내가 약간 정신이 나갔나 봐. 그래서 아마 그런 웃음이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정신이 나가는 웃음이 좀 들어간. 근데 마침 이제 서아리 또 그때 정신이 나가 나가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리얼하게 또 나온 거네. 아 이거 소아리 스타일링 하는데도 되게 좀 교영이가 의견을 많이 냈다고. 아리가 이제 뭔가 평범한 것 같으나 되게 캐릭터가 있는 이제 그래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려운 거야. 왜냐면 그렇다고 뭐 화장을 엄청 진하게 할 수도 없고 뭐 머리를 갑자기 이렇게 막 길게 막 웨이브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딱 레고 머리 하면 이렇게 딱 보이잖아 그냥. 그래서 그런 머리를 해보자라고 의견도 드렸고 이렇게 좀 실제로 집에 있는 옷을 되게 많이 썼어. 원래 좀 옷 입는 거 좋아해? 나는 옷을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 오늘 이 착장도 본인이 직접 한 거야? 스타일리스트 시장님이 해주셨어. 또 어떻게 그렇게 됐나요? 근데 옷을 좋아하고 이 패셔니한 느낌을 자주 이렇게 자아내는 사람들은 확실히 다른 게 회식 자리나 편안하게 이렇게 캐주얼하게 만나는 그런 자리 보면 걸치고 그냥 오는 느낌? 아마 꾹꾹 느낌이 아닌데. 그런데 되게 스타일리시해. 약간 꽝꾸 느낌이. 아니 맞아 그 기억 있다? 뭐. 오징어 게임 촬영할 때 회식 때 시완이랑은 내가 겹치는 씬이 없으니까 회식 때 거의 처음 본 거야. 근데 이제 시완이가 나중에 좀 물어볼 게 있다고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아 내가 뭐 이제 연기적으로 조언을 하려고 해주시려고 그러나 아니면 뭔가 좀 상상을 하게 되지. 막 이렇게 막 엄청 막 선배님인데 막 근데 나중에 이제 회식 다 끝나고 이렇게 불러서 그거 추린이가 어디 거야? 아니 우진이가 그 우민호 감독님하고 엄청 많은 작품을 같이 함께 했었잖아. 특히나 가장 최근에 했었던 그 하얼빈 대본도 안 보고 하겠다고 들었는데 되게 후회했다면서. 후회했다는 거는 이제 이렇게 힘들지 몰랐다. 이 역할 자체가 정말 무거웠다. 무게감이 있었고 책임감도 굉장히 많이 느꼈었다. 이거를 좀 극대화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후회라는 건 사실은 안 했고 너무나 감사한 또 역할이었고 감독님께서 좋아해 주셨으니까 만족해 주셨으니까 그걸로 그냥 보람 찾았던 것 같아. 고문신이 특히 힘들었다면서. 일단 고통도 고통이지만은 외형에서 봤을 때 사람들이 이 장면과 그때 당시에 살았던 사람의 어떤 비극 같은 것들을 그대로 좀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거든. 작품을 하기로 결정한 직후부터 곡기를 끊었어. 진짜. 덜 자고 덜 먹고 그냥 저녁에 어쩌다 한 끼 먹으면은 이제 고기 덩어리 조금씩 먹고. 그 고문씬 찍을 때가 우리 라트비아 전체 촬영분의 맨 마지막 촬영이었거든. 그 스태프분들도 나 굶고 뭐 혼자 뭐 고립돼서 외로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뭐 격려도 막 해주고 그랬었어. 다 벗고 거기 누웠을 때의 그 호흡 소리가 좀 들려오더라고. 몇몇 분들이 소리도 못 내고 그냥 우는 모습을 보고 진짜 찐 관객 여러분들의 호응을 한번 기대해봐도 될까라는 생각을 그냥 막연하게 잠깐 했었던 것 같아. 그 씬 찐했어. 보기 힘들 정도로 되게 찐했어. 시완이도 고문신 찍은 또 경험이 있잖아. 변호인에서. 그치, 변호인에서. 힘들지? 나 역시 이제 뭐 먹는 거를 거의 끈다시피 하고 그 라면 붓는 그 고문 씬을 찍었었지. 물론 뜨거운 건 아니었어. 다 식은 라면을 CG로 입혀서 뜨거운 것처럼 했는데 그게 얼굴을 막아서 이 라면 국물이 눈, 코, 입에 안 들어오게끔 막아는 놨지만 결국은 연기를 하다 보면 몸부림을 치다 보면 이게 들어올 수밖에 없어. 들어오는데 그 끊었던 그 염분이 이렇게 스르륵 들어오면서 맛있는데? 혹시 이거 지금 라면 뭐 쓰셨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그걸 찍고 나서 그걸 먹었지. 진짜 맛있어. 손에 꼽는 라면 중에 하나였어. 아니 우리 세 친구가 이번엔 또 굉장히 독특한 세 명의 킬러로 변신을 했다고 하는데 사마귀라는 작품에서 어떤 작품인지 혹시 어떤 친구가 소개해 줄래? 이 친구. 시완이가.
사막이. 우선은 길복순이라는 작품이 근본이 돼서 우리는 그 스핀오프로 이 세계관을 그대로 이어받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청부 살인 업체를 대기업에서부터 떨어져 나와서 이제 스스로 자립해서 창업하는 사회 초년생들의 애환 이런 것들 이런 그렇지. 것들이 접목이 된 그렇다고 봐야지. 재밌는 소재의 결합이 보이는 영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예고편부터 임팩트가 좀 세더라고. 그래서 예고편을 준비했거든. 같이 와, 한번 보자. 그 양손에 나시면 네가 요새 핫하다는 그 사마귀 새끼야. 내가 메인으로 회사 차려서 MK처럼 만들어야지. 신재희는 안 된다. 걔는 나랑 꽤나 닮았어. 내가 너한테 일일이 다 보고해야 되냐? 내가 네 사장이니까 네 위에 혹시 내가 네 위에 아니야? 네가 잡을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내가 보여줄게요. 그 절대라는 말. 사막이. 예고편 처음 보지. 이거랑 버전이 달랐던 것 같은데. 다른 버전에. 나 다른 먼저 봤던 난 거 처음 같아. 봐요. 그럼 세 사람이 각자 어떤 캐릭터인지 좀 소개 좀 해줄 수 있어? 나는 일단 신재희라는 신재희. 그 사마귀인 하누리의 어렸을 때부터 이 같은 킬러 훈련생이었어. 누구보다 가장 친하고 가장 사랑하는 하늘의 친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마귀의 가장 큰 경쟁자이기도 해. 왜냐면 내가 절대 어떻게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재능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어. 시완이는? 나는 사마귀에서 한울이 역할을 맡았고 별명이 사마귀인 그런 역할이고 창업을 하게 돼. 그 속에서 제이라는 인물과의 관계성이 이렇게 저렇게 발현이 되는데 사실상 제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사랑에 가까운 감정을 느낀 인물인 것 같아. 현실과 사랑 속에 갈등을 겪게 되는 그야말로 사회초년생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그런 인물인 것 같아. 사마귀가 원래 길복순에서는 언급만 됐었잖아, 이름이. 그치. 휴가 중이라고 나왔었었나? 휴가 갔다고. 독고알배는 은퇴했고 사막이는 휴가 갔고. 우진이는 어떤 캐릭터야? 독고라는 캐릭터인데 차민규라는 인물이 죽음을 당하면서 사실은 이게 청부살인 업계 자체가 질서가 무너진 상태에서 이제 다음 세대들이 이제 창업을 하고 뭐 그러는 이야기인데 나는 이제 무너진 질서를 다시 바로 잡고자 다음 세대 이 전의 세대에 유일하게 남은 이제 꼰대인 거지. 선배? 선배인데 나는 이제 아까 뭐 예쁜 쓰레기라는 표현도 나왔는데 나는 우아한 꼰대. 우아한 꼰대, 독고는. 독고는 우아한 꼰대라고 얘기하고 싶어. 둘 다 독고의 제자인 거지? 그치, 그렇다고 봐야지. 약간 근데 조금 차별을 하는 것 같은데, 독고가. 나랑 너무 닮았기 때문에 나의 거울을 보는 듯해서 좀 피하고 싶은 네,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번 사제지간에 각자 캐릭터의 그 관계성에 맞게 좀 집어넣으려고 내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한우리가 어떻고 제이가 어땠어? 한우는 내가 쫓고 싶었고 규영은 내가 쫓아내고 싶었고 제 안에 있는 어떤 양면성이 이 두 사람한테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는 품고 싶고 하나는 좀 떨쳐내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이 이 액션과 관계성에서 다 드러나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한우리하고 제이가 약간 뭐 사랑이면서도 서로 또 뭐 경쟁자이기도 한데 뭐 어떤 감정인지 소개 좀 해줄 수 있어? 제이는 사랑인 걸 좀 외면했던 것 같아. 사랑과 우정 그 사이에 어딘데 사랑에 좀 가까운 감정이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가장 아끼는 사람이니까 그 사랑을 좀 외면하려고 했던 것 같아. 한우리는? 사실 세상 센 척하지만 제일 마음이 여린 적어도 이 중에서는 마음이 제일 여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 한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그런 인물이 처음으로 제이에게 있어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 나의 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과 설렘을 느끼면서 계속 곁에 두고 싶어 했을 것 같아. 당장에는 어떤 우정으로서 포장이 되지만 그 속에는 결국은 진짜 사랑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는 이 캐릭터를 계속해서 만들어 갔었지. 근데 각자 또 전투 스타일이 또 다르잖아. 좀 어떻게 좀 다르? 시완이는 사마귀, 요 나 두 개 낫. 나는 장검이 주목이야. 장검. 우진이는 뭐야? 란통파. 이거 그거? 오, 알아. 킹오파이 이거 하는 거 이거. 독고 할배라 그러거든. 그렇지. 그런 사람이 게임에 등장할 만한 게임에서 많이 쓰일 만한 그런 무기를 갖고 싸움을 한다는 게 굉장히 신선하긴 했어. 규영이는 원래 옷겜에서는 총 쏘고 이렇게 하다 이번엔 또 칼을 하긴 너 뭐가 더 잘 맞니?
둘 중에. 네, 정말 미안한데 총이 훨씬 쉬워. 그러니까 좀 무겁긴 한데 무겁기는 장검도 비슷해. 근데 총이 훨씬 무겁긴 하지. 근데 총은 한 번에 그냥 그치 보낼 수 있는데. 보내는데 그 검은 그리고 이렇게 잘 죽지도 그러니까 잘 타격도 안 받아 둘이. 그래서 잘 죽지도 않아. 잘 죽지도 않아. 총 이걸 땅이면 되는데. 그러니까. 되는데 근데 칼이 재밌지. 칼이 재밌고. 사실 우리가 아까 뭐 찌란 민공 얘기도 했지만 시완이가 원래 진짜 먹을 거에 되게 진심인데 이번에도 또 규영이랑 현장에 있는 뭐 달달한 거를 많이 먹어치웠다고 사마귀처럼. 체력 소모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완도 완전 간식을 좋아하고 맛있는데 입맛이 유치해. 그 부식대에 있는 과자를 이렇게 먹다가 이제 거기 질린 거야. 이렇게 종류가 비슷하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배달을 시켜서 과자를? 그러니까 도넛? 도넛. 케이크? 도넛츠?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시완이는 그렇게 똑같이 시켜놓고 한 입만 먹어. 아이고야 어떡하냐. 남은 걸 내가 다 다 먹는 거냐. 14,000원 채워야지 배달 오는 건데 그러면. 내가 시켜. 너가 시켜버리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작사 대표님들 지금 그만 먹어 좀. 아니 또 간식 얘기 나오니까 또 비하인드도 좀 궁금해진다. 한번 내가 준비했거든. 독과일배. 몇 번 도는 거야? 저러고 한 열 몇 번도 했어. 표정 하나씩 변하는 거야. 선별 변하는 그러면 저는 웃다가 점점 집어줘. 일밤에 이런 공투 많이 있었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러다. 근데 우진 액션 현장에서 실제로 보지? 진짜 압도가 그래. 압도감이 그 공간을 압도해. 진짜. 독고의 또 액션 장면이. 독고랑 하늘이랑 왜 싸우는 거야 여기서는? 인사야. 만났으니까. 하이. 인사야. 그러니까 뭐 감정이 담긴 뭐 진짜 뭐 때려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랜 인연이기도 하고 사제지간이기도 하고 이 물리적인 힘을 통해서 그런 에너지를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끼리의 그 직업 정신이기도 하고 그런 게 복합된 인사법이라고 보면. 약간 킬러들이 오랜만에 만났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이야. 여전하네. 실력을 좀 가능해. 자 얼마나 컸나 보자. 이런 거. 시완이 복싱배웠잖아. 도움 많이 됐겠다. 몸 풀기에는 좀 도움이 많이 됐지. 그렇네. 이걸 들고 싸우니까 또 복싱이랑은 약간 또 달라. 달라. 다른 것도 있어. 보자. 또 다른 비하인드. 또 있어 비하인드. 발. 차고 나다 난 뭐. 이야. 제이. 아이 부끄러워. 아이 좋아. 왜? 잘했어. 또 민망해 하는 저를 중. 못 봐. 잘 외웠네. 이거 암기해잖아 다. 암기야. 나는 그래. 우리 촬영 감독님 봐. 같이 액션 하잖아 봐. 맞아요. 그러네. 정말 진짜 감사해요. 아니 이거 너무 어려워 보이는 게 누가 막 여기서 뭐 1번, 2번, 3번 안 써져 있잖아. 다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했어야 되지? 이 사람은 엎드렸어야 되나? 아니면 뭐 그거 다 외워야 되잖아. 일단 복면을 쓰고 있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복면 써줘도 다 그냥 그 타이밍에 들어와 주셔 다. 맞지. 다 그냥 들어오는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오는 사람한테 정해진 행동을 하면 하면 되는 돼. 거야. 규영이 근데 원래 본인 나온 거 잘 못 봐? 나는 진짜 못 봐. 두 눈 뜨고 보는 게 많이 없어. 지금은 약간 비하인드 메이킹 영상이지만 작품 다 완본 나온 것도 있을 거야. 그것도 잘 안 봐? 아니 그 봐야지. 그건 당연히 봐야 되는데 같이는 못 보는 것 같아. 부모님이랑 같이 본다든지 친구들이랑 같이 보는 그러지 못하고 그냥 거의 약간 나를 학대하면서 보지. 계속 보면서 막 진짜 미쳤어. 약간 이렇게 이러면서. 그럼 혹시 그런 스타일이야? 엄마 아빠 이렇게 앉아 보시라고 그러고 들고 그러고 뭐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스타일이잖아. 맞아, 막. 사마귀가 이제 곧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 각자 좀 생각하는 명장면이나 명대사 포인트가 있으면 좀 미리 얘기를 해주면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볼게.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 마지막에 이제 현우리가 고생했어. 원했던 거 다 이뤘잖아. 그러니까 이루고 싶은 거 다 이뤘잖아라고 하는 게 되게 마음이 많이 아픈 그런 장면이었어. 한울의 대사. 한울이는 어때? 한우리 씬 중에서 좀 명장면 중에 하나를 꼽자면 본인을 소개하는 씬이 있어. 초반에 죽을 사.
마기마 귀신기 사마귀 그 씬이 본인에 대한 자부심도 느껴지면서 동시에 숨길 수 없는 경박함 같은 것들도 드러나고 넘어가시는데 틀리게 부르잖아요. 이게 넘어가시는데 긁히잖아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이 사막이라는 영화의 전체적인 톤앤 매너를 집약적으로 설명해주는 그런 시퀀스인 것 같아서 꼽자면 그 씬이 좋은 것 같아. 우진이는? 뭐 독고의 명대사는 아무래도 내 시간이 가면 곧 네 시간이 올 거다라고 하는 그 대사가 이 세대를 잇는 역할이자 뭐 우아한 꼰대의 역할이자 둘의 양면성을 또 품고 있기도 하고 그걸 객관적으로 얘기도 해주는 그런 사람이고 다각도로 좀 품고 있는 대사가 아닌가 싶어서 이 3인이 진짜 삼각구도로 대결하는 장면이 나중에 펼쳐지거든. 셋이 싸워. 이들은 어쩌다 여기까지 왔나 라는 걸 처음부터 한번 흥미진진하게 보면 좋은 또 영화 관람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우리 친구들 오랜만에 봐서 너무 반가웠고 대놓고 사마귀를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을 줄 텐데 어떤 친구가 할래? 뭐라고 해야 할까? 네, 사마귀는요 하면 딱 끊길걸요? 편집. 그 얘기하면 어떡해. 아 그래요? 어차피 여기서 끊으니까 아니, 우리 그냥 얘기 한 척만 사마귀는요 하면 돼. 하면은 이제 거기서 너 저번에 나왔던 거 안 봤구나. 봤지? 자, 할게. 자, 시작! 네, 우리 영화 사마귀는요. 고맙습니다. 그래야지. 저희 이거 폴라로이드 하나 찍는 거 하나 하고요. 네. 사인하시는 거 하나. 네네. 고생하셨습니다.